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벌써 한 주가 다 끝나가고 금요일 마지막 장이 돌아왔는데요. 오늘도 알차게 대응하시려면 고수익과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지난주 급락세를 모두 만회하고 전일도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이어졌고요. 코스닥은 특히 개별 종목들의 장세가 펼쳐지면서 전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전일 105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또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가 나홀로 상승 마감했으나 나스닥이 다른 지수들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0.7%대 조정이 나오면서 기술주가 흔들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 국제유가가 2%대 급락 보이면서 에너지주도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 나왔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번 주 마지막 장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성웅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코로나19 뚫은 임플란트라는 주제로 그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임플란트 업계가 과연 어떻게 살아날지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폴더블 폰에 대해서 이번 주 내내 설명을 드렸는데요. KH바텍과 세경 하이테크, 파인테크닉스 이 세 가지 종목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시간에서는 전일 급등세 나왔던 액션스퀘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최대 게임 업체인 텐센트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에 전일 20%대 급등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다른 게임 종목들의 전망은 어떻게 흘러갈지 자세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고수익 작전 타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성웅의 작전 키워드 시간이죠. KTB 투자증권 이성웅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본격적으로 좀 많은 질문을 해드릴 텐데 일단 전체적인 국제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과 하원 발언을 앞두고 시장이 좀 주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행히도 좀 완화적인 기조를 답변을 내놓았죠. 그래서 뭐 시장이 안도하는 모습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실적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이에 대해서 자세한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무난하게 진행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완화 발언이 나와주면서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은 이 시장에서의 그 어떤 이벤트 세속 이벤트 전후로 해서 시장이 좀 무난하게 흘러갔다는 점을 봤을 때는 안도 랠리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상원 증언에서 최근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하지만 물가 상승 압력의 대부분이 후퇴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재확인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의견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어떤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이거에 대한 의사결정은 서두르지 않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그런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이 글로벌 증시를 계속 자극하는 요인일 수도 있겠지만 우선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충격을 계속해서 받는 그런 리스크 부분은 완화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테이퍼링보다도 이제는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환율 그리고 국제유가 이런 상황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2분 실적 시즌으로 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선 종목별로 호재가 나오거나 또 시장 예상치를
또는 실적을 내놓는 일부 종목들 안에서 이런 좀 유동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고 있어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별 장세가 본격적으로 좀 펼쳐지는 시기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 실적 시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JP 모건, 골드만삭스 이 은행 업종의 종목 그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은행 업종은 2분기 때의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수익이 119억 달러, 주당 3.78달러로 보시면 되겠죠. 대총액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이 시장 추정치가 3.21달러였던 걸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주당 15.02달러 수익을 발표했는데 시장 전망치가 10.2달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주가가 크게 반응하는 건 아니지만 이 실적 시즌에 맞춰서 이 스타트를 이 은행 업종이 잘 끊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미국의 이 실적 시즌에 맞춰서 본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요인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글로벌 증시 동향부터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또 서학개미 분들을 위해서 미국 증시 종목들도 한번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애플의 주가가 신고점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애플 13, 아이폰 13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제 이 아이폰 13에 대해서 생산량을 9천만 대까지 늘리겠다라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이 전일 애플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또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보잉에서는 제조 결함 때문에 787 드림라이너의 생산량을 줄이겠다라는 소식이 또 항공주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 궁금한데요. 이런 부분들 자세한 동향 짚어주시죠. 네, 우선 애플이 9월이죠. 차세대 아이폰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이폰 이번에 13번째 시리즈가 12번째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난다라고 좀 볼 수는 없겠는데 하지만 카메라 기능이 향상되는 부분은 항상 업그레이드 되는 아이폰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무성 충전 같은 경우를 장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그 아이폰 12번째 시리즈와 그 다음에 나오는 업그레이드 부분에 있어서 무난하게 하지 않았나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애플의 매번 신제품을 보일 때마다 디자인과 카메라 성능에 변화를 주는데 우선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공개된 아이폰 13에 대한 외관을 확인했을 때는 아이폰 12 디자인과 큰 차이는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 아이폰 12 시리즈가 12 시리즈 나왔을 때 7개월 만에 누적 1억 대를 넘어섰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아이폰 이 13번째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 1억 대는 넘어설 거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이폰 12번째 시리즈가 7개월 만에 누적 판매 1억 대를 돌파했는데 몇 개월 만에 돌파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역시 관련주 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LG노텍을 중심으로 주가가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역시 그 애플이죠. 애플 주가가 이번 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장중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했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애플뿐만 아니라 이 마이크로소프트, 그 아마존, 이 알파벳 같은 종목들이 이런 기술주가 사상 최고치를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애플도 그렇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기술주들의 상승세를 보여준 건 우리나라 이 IT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신호이지 않나 판단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나왔었던 종목이죠. 바로 보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제조 결함이 드러나면서 생산을 일시적으로 줄이고 기존의 재고 물량의 인도 목표치도 낮춘다는 부분 때문에 주가 급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그 보잉이 이런 새롭게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월 5대 수준의 드림라이너의 생산을 줄이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보잉이 향후에 이런 문제를 계속 해결을 한다고 당연히 하겠죠.
하는 부분이 보이지만 참 이게 그 비행기라는 부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예민한 그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정부의 미국 정부의 의견 차이도 좁혀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항공기를 인도하면서 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정 사항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잉의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분간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키워드는 작전 키워드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코로나19 뚫은 임플란트라는 주제네요. 코로나19로 타격이 컸던 임플란트 업계가 최근에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다시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전일은 디오에 대한 소식이 올라왔죠. 마케팅 작업 착수 소식에 매각을 위한 마케팅 작업 착수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전일 윗꼬리가 좀 많이 길게 달렸습니다. 20%대 터치했다가 그래도 10%로 마무리 짓긴 했는데 이에 따라서 다른 임플란트 업종들도 상승했다고요? 네, 우선 임플란트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뭐 펀드멘탈 상황 쪽으로만 봤을 때도 좋습니다. 6월 달에 임플란트 수출액이 5,924만 달러로 작년 대비도 60%, 그리고 분기로 1분기 대비해서 그 어떤 이 월간으로 봤을 때도 20% 이상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국가별로 봤을 때도 다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도 봤을 때도 2020년 12월이죠. 2,255만 달러를 기록한 것보다 높은 2,400만 달러의 수출 금액을 달성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이죠. 396달러의 최대 수출을 기록하면서 이 우리나라 내적인 그 판매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판매 부분이 더 눈에 띄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개인 의료 활동 재개에 대한 숫자 기대감이 숫자로 반영됐다는 점에선 이 그전의 기대감이 그냥 기대감으로 끝나지 않구나라는 부분을 눈으로 확인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2분기 때 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수출 금액은 작년 대비 95%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말씀하셨듯이 디오에 대한 어떤 매각 이슈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죠. 주가 상승세가 좀 보여주었는데,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우리나라 최근에 시장에서 매각 이슈, 인터파크, 한생 같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좀 관심이 뜨거운데, 이 매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슈는 그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로 나올 것 같지만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고 그 안에서 또 그 안에서 이벤트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디오에 대한 그 매각 이슈 때문에 급등했을 때 매수를 따라가는 것보다도 우선 펀드멘탈 쪽으로 집중하면서 매수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펀드멘탈 굉장히 좋어요. 2분기 임플란트 3사의 실적 컨센서스 봤을 때도 상향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덴티움, 오스알 임플란트, 디오 역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2분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커지게 한다라고 봤을 때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인 임플란트 업계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 여름 폭염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장마가 벌써 끝났다고 하는데 정말 서울에는 사실 이 장마가 왔나 싶었을 정도로 비가 거의 오지 않았죠. 이제 2018년 이후 최고의 폭염이 다시 한번 찾아온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투자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 뭐 폭염이나 어떤 여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음식료 업종이 여름 관련주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죠. 특히 이제 백신 접종이 증가되면서 이 소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 기대감이 좀 커진 상태고요. 물론 이제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4단계가 발령이 되고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한 변수 부분은
계속 자극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백신에 대한 접종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료 업종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이 컨센서스는 시적에 대한 컨센서스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단계 격상이 우려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백신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게 음식료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는 2021년 3월에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 이상을 기록한 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소비 지출 전망도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역시 외식비, 여행비에 대한 지출에 대한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음식료 업종 한다면은 지금 현재도 어떤 2분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3분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성은 나오는 부분은 좀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식자재나 주류 같은 이런 음식료 안을 팩터로 나눴을 때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더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효과를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으로 봤을 때는 CJ 프레시웨이, 신세계 푸드 같은 기업들, 그리고 주류에서는 롯데칠성, 그리고 하이틀진로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특히 가공식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창출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음식료 업종은 이번 분기뿐만이 아니라 3분기까지도 폭발적인 실적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CJ 프레시웨이나 신세계푸드, 롯데푸드 같은 종목들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이번 주 마지막 장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까 궁금한데 눈여겨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네, 하나 말씀드리면 서울옥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경매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월 22일에 진행됐었던 160일의 미술품 경매에서 낙찰 총액이 243억, 낙찰률이 87%로 그때 그 전에 준비했었던 230억을 넘으면서 역대급 실적을 좀 기록했는데요. 한마디로 미술품 시장이 좀 강세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반기에도 지금과 같은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매 실적 호조와 함께 서울옥션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 자산, 1분기 말로 기준으로 봤을 때 171억이었는데 재고 자산도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중개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지 않나 판단되고요. 서울옥션의 경매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메이저 경매, 기획 경매, 온라인 경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해외 쪽 경매가 좀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거의 봤을 때도 이 아시아 쪽 미술 시장에서는 이 홍콩 쪽이 제일 큰 경매 시장이었죠. 하지만 그 홍콩 시위 또 코로나19 등으로 이 홍콩 경매가 위축되면서 작년에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좀 진행됐고요. 올해 하반기에도 1회 지금 진행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경매 시장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아시아 시장이 좀 옮기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옥션의 이런 이 경매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부분은 늘어나는 부분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151억이 좀 예상이 되는 상태고, 상품 중개 또 전 사업 부분 실적이 모두 순항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술품 경매 시장은 거의 재테크 수단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소비 트렌드와 좀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 22,000원 이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22,000원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소비 트렌드와 이 옥션 시장이 좀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재테크에 관심이 정말 많아지면서 주식이나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미술품 시장도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시장 대응 작전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시장이
어떤 위험 리스크가 사라졌던 반면에 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도 솔직히 좀 부족한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접근 부분 같은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보다도 확실한 어떤 종목별로 들어갔을 때 그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환율이죠. 환율과 그리고 이 원자재 수출국에 대한 이 통화 한마디로 이제 화폐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전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환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 수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 판단되고 있는데 환율치를 지켜보면서 시장을 그 달러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낫다,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보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환율만 잘 해결된다고 한다면은 시장에 대한 뷰는 좋다. 외국인 수급 매수세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종목별 장세가 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심해지겠죠. 뭐 이부분이 좀 본격화된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 대한 부분을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이 종목별로 뭐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나 아니면 방송에 나오시는 전문가분들의 그런 종목들을 다 참고하셔서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섹터별 움직임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가 오늘도 펼쳐질 것이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허반석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이번 주 마지막 장이에요. 믿겨지시나요? 네, 금요일을 시작할 때는 금요일은 금방 행복해진다라고 그쵸. 생각하고 하시면 네. 좋아지실 겁니다. 금요일이 금방 행복해진다. 저는 뭐 금요일이 시작하기 전부터 좀 행복해지는 것 같은데 오늘 이번 주에 분석해봤던 업종들 종목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이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번 주 리포트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폴더블 폰 업종들 리뷰해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KH바텍, 세경하이테크, 파인테크닉스 이 세 가지 종목들 분석해드렸습니다. 과연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맞는 종목들일지 다시 한번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도 폴더블폰 섹터의 리포트와 그리고 기업들의 종목 리포트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시계를 조금 뒤로 돌려보면 5월 24일 주간부터 5G 통신 장비 업종의 하반기 전망을 시작으로 6월달 내내 음식료, 그리고 전기전자, 유통, 자동차 업종을 살펴보았고요. 7월 5일 주간부터는 디스플레이 업종, 그리고 이번 주는 폴더블 폰 관련된 섹터까지도 하반기에 제가 그래도 집중해서 보고 있는 섹터들을 거의 총망라하듯이 함께 쭉 하반기 전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월요일 폴더블 폰 섹터 리포트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키움증권에서 작년 11월 그리고 올해 6월 25일 발간된 두 가지 리포트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팬데믹 국면에서 어떻게 우리들의 시장이 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죠. 5G 그리고 화웨이 그리고 유럽의 전기차,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제 봉쇄 그리고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마찰 이런 것들이 화두에 올라 있었던 지난해 연말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스마트폰의 보급형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장은 산업은 성장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OLED 시장도 마찬가지로 넓어질 것이다. 여기를 조금 더 미세하게 세밀하게 집중해서 살펴보면 OLED 시장 결국 스마트폰 화면이 커지는 폴더블 폰 시장의 확대로 인해서 조금 더 수혜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덧붙여 드렸고요. 업종 내 탑픽으로는 삼성전기와 LG전자, 삼성 SDI를 리포트는 꼽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폴더블 폰의 성장세는 20년도 430만 대에서 550만 대가 전망되었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23년도까지 3,500만 대, 4,500만 대 시장의 예측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플은 22년도, 23년도 출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샤오미, 그리고 비보, 오포 관련된 중화권 업체들은 내년도면 폴더블 폰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 시장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대중화 되겠다라는 포인트를 맞추고 제조사들은 그 방향으로 폴더블 폰 출시를 넓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리포트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2019년도 처음으로 출시된 폴더블 폰은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목표치에 근접하지도 못했습니다. 높은 가격이 문제였고요. 그리고 처음 접하게 된 접어서 쓰는 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 안정화도 아직 되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접히는 부분에 보호 필름을 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노이즈가 최초로 있었고요. 여러 해외 유튜버들이 그 필름을 떼었더니 못 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먼저 화두에 올랐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결국 그 필름은 떼는 게 아니고 그대로 쓰는 거였는데 처음 접해보았던 유저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이제는 가격도 인하가 되고 기술력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음 달 출시된 폴더블 폰이 얼마만큼의 기술 안정화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대중화가 가능할지 가능하지 못할지도 조금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방향을 폴더블 폰으로 정하고 노트라는 모델의 출시를 점점 중단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화면이 커진 폴더블 폰이 얼마만큼 대중화에 성공할 것인가, 앞으로 관련된 섹터의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폴더블 폰 출시와 그 상품의 완성도, 기술 안정화, 가격, 지원금 이런 쪽들을 꼼꼼히 따져보신다면 추후 이 섹터를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준점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폴더블 폰 시장 그리고 관련된 디스플레이 및 부품 섹터 기업들까지도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폴더블 폰 본격적인 성장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718만 대, 전년 대비 142% 성장을 시장은 바라보고 있고요. 내년도는 1,410만 대, 올해 대비 96%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시장 참여가 23년도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3년도가 된다면 3,112만 대까지 22년도 대비 120% 성장을 시장은 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이 시장에 딱 걸맞는 작품으로 시장이 그리고 소비자들이 인정을 하게 된다면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시장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폴더블 폰 관련된 업체들 이제 좀 열거가 되고 있는데요. 힌지 쪽으로는 화요일 말씀을 드렸던 KH바텍 그리고 파인테크닉스는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에스코넥까지도 힌지 관련된 기업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OLED 쪽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경연성 회로 기판으로는 BH까지도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액정 분야에서는 수요일 말씀드렸던 태경 하이테크, 보호 필름 관련된 부분이고 데코 필름, 글라스틱 관련된 기업이죠. 그리고 S펜이 이제 함께 내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터플렉스라는 기업도 함께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KH바텍을 화요일 말씀을 드렸죠. 이동통신 단말기 부품 그리고 조립 모듈 제조하는 기업인데 KH바텍은 폴더블 힌지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문에 달리는 경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좌우가 뒷면으로 돼 있고요. 또 좌우가 앞면으로 돼 있다라는 모습을 보시면 이 고무로 보이시는 이 부분들이 결국엔 폴더블의 앞면과 뒷면 혹은 폴더블의 윗면과 아랫면에 딱 결합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압도적인 특허와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KH바텍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1분기 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다이캐스팅 기준 공장 가동률이 약 45%입니다. 이 금속 부분들을 이제 만드는 부분이죠. 다이캐스팅. 이 부분의 공장 가동률이 2분기를 지나 3분기, 4분기까지 얼마만큼 성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공장이 구미 123 공장, 안산 공장이 있고 해외에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의 공장을 가동 중이다. 결국 폴더블 폰이 얼마만큼 자리를 잡고 대중화에 따라서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 4분기까지 가동률과 매출, 이익까지 우상향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KH바텍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늘 폴더블과 함께 따라다니는 단어는 대중화입니다. 이 부분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1분기 매출은 390억 원, 직전 분기 대비 15% 성장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19%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시작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따지면 마이너스 64% 역성장으로 인해서 이제 2분기가 저점이다라는 부분 한 번쯤 기억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실적 부진 요인은 결국 폴더블 폰의 출시가 지연되었고 그에 따라서 부품 공급도 지연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6월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공급이 재개되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 4분기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폴더블 폰은 대중화다라는 말씀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제조사의 방향성이 확고하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가 노트 출시를 고려해 놓고 폴더블 폰을 출시를 합니다. 8월 3일 언팩 행사와 8월 27일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판매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KH바텍 올해 힌지 매출을 약 1,600억 원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전망인데요. 이 부분이 과연 맞아 떨어질지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폴더블 폰 본격적으로 관련된 섹터, 부품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21년도 올해 총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영업이익은 232억 원, 매출액은 2,675억 원, 매출액은 전년 대비 65% 성장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60% 성장이 시장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성되었을 경우에 결국 주가는 추세 하단에서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말씀 어제와 오늘 연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말씀드렸던 기업은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강화로 인해서 스튜디오가 아닌 화상 연결을 통해서 세경 하이테크 수요일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와 중화권 스마트폰 제조사인 오포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디스플레이용 기능성 필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매출 비중이 광학 필름 40%, 사출 필름 36%, 데코 필름 21%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경 하이테크가 하는 게 뭔데, 무엇인데 이렇게 수요일 기업이라고 강조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 필름에 있어서는 조금 특수한 그리고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코 필름은 글라스, 유리나 플라스틱 표면에 뭔가 글씨를 입히거나 색상을 입히기 위한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광학 필름은 우리가 터치를 하고 있는 화면이 보이는 전면부에 입혀지는 필름이다, 옵티컬 필름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터치 성능이 유지되어야 되고 빛의 투과율도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출 필름은 보호 필름이나 휴대폰 접합용 필름 그리고 테이프까지도 이 사출 필름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이제 하반기 실적 반등, 폴더블 폰 모든 섹터가 그렇고요. 세경 하이테크도 세경 하이테크야 이제 약속했던 하반기니까 이제 좀 가자라는 제목도 한번 이렇게 선정을 해보았었습니다.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오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샤오미, 비보, 화웨이까지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화웨이가 결국엔 스마트폰 시장에서 거의 이제 사그라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장 점유율을 화웨이, 오포, 비보, 그리고 샤오미가 순차적으로 조금 가져가는데 이 오포와의 공급 라인이 탄탄한 회사 중에 하나가 세경 하이테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OLED 채택률이 폴더블 폰 그리고 플렉서블 OLED 패널의 공급 증가에 따라서 세경 하이테크의 매출도 증가가 좀 전망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세경 하이테크의 가장 강력한 공법, 기술력 중에 하나는 MMD 공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MMD 공법이란 결국 이미 건조된 잉크를 입힐 수 있는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건조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공정이 간소화해져서 결국 시간도 줄어들고요. 여러 가지 디자인과 맞춤형 포인트들이 되고 그리고 경쟁사 대비 색상 편차가 미미하기 때문에 결국 경쟁사 대비 우위에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세경 하이테크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드렸었습니다. 세경 비나 2 공장을 지난해 연말 완공을 했고 시험 가동도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세부 내역으로 보면 폴더블 폰 장비가 80억 원, 글라스틱용 장비가 100억 원 투입된 공장입니다. MMD 공법은 결국 글라스, 유리나 플라스틱에 뭔가 색상을 입힐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이 다른 기업보다 우수하다. 그리고 이 기술이 자동차의 계기판이나 디스플레이, 그리고 여러 가지 백색 가전까지도 접목이 가능한 기술인데 이 기술을 결국 베트남 공장, 세경비나 2 공장, 베트남 또 삼성전자의 생산 기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합리적 의심, 합리적 추측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렇게 세경 하이테크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는 파인테크닉스입니다. 파인테크닉스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메탈 플레이트죠. 그래서 다른 폴더블 폰 그리고 다른 IT 부품 기업들보다 이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우상향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에서 바라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선제적으로 500억 원의 자금 조달을 단행을 해서 공장을 증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존 주주분들의 주주가치 희석보다는 앞으로 선제적으로 공장을 증설하는 데 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메탈 플레이트가 점진적으로 더 매출이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그 S펜이 앞으로 폴더블 폰에 접목이 됐는데요. S펜을 넣음으로 인해서 뭔가 또 다른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평균 판가도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따라서 앞으로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겠지만 현 구간에서는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다라는 말씀까지도 드렸습니다. 이번 주 내내 폴더블 폰에 대해서 거의 공부를 하다시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관련된 기업들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함께 조금 더 공부하시고 복습하시고 매수하실 수 있는 기업들도 있었다라는 말씀 남겨드리면서 이번 주는 폴더블 폰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 조금 더 나은 종목과 그리고 산업, 섹터 리포트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더블폰 관련주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앞으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 상승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이번 주 한 주 동안 들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허반석이라고 세 글자 전송을 해주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방송이 끝나고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허반석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서 이주현 전문위원이 구성하신 종목들 개장 전에 리뷰해보는 시간이죠. 이주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오늘 금요일이라 기분이 또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되게 간단 명료한 대답이었네요. 자, 일단 주유소 운영 원칙부터 확인하고 갈게요.
네, 주유소 포트폴리오 운용 원칙입니다.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한 뒤에 기존 종목들을 손절하고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들 살펴볼까요? 네, 이주연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 첫 번째 판 모두 다 목표가를 달성한 모습입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동신건설과 삼익 THK 14%대 수익률 달성했고 서암기계공업이 15%, CJ ENM은 편입된 지 2달 만에 2달도 안 돼서 26%대 수익률을 챙겨갔습니다. YJM 게임즈는 이번 주에 편입했는데 벌써 수익률 16% 도달을 한 모습이고요. 다음 장 보실까요? 네, 현대코퍼레이션, 그리고 안랩, 광주신세계, 한라홀딩스, 태경 BK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안랩이 플러스 3%대, 한라홀딩스가 플러스 2%대 수익 챙겨가지고 있네요.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 백산도 7월 달에 편입된 종목입니다. 지금은 수익률 0.89%로 소폭 챙겨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위원님, 이번 주에 편입했던 YJM 게임즈가 벌써 수익률을 도달했습니다. 16.96% 달성인데 전일 주가 상승이 좀 대단했죠. 장 초반부터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YJM 게임즈 말하자마자 다음 날 네, 목표가를 달성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종목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일단 목표가를 한 3,000원 정도의 이제 가격 저항을 잡아놨던 부분이었고요. 이제 주유소에서 이야기 드렸을 때 편입 가격이 2,465원이었는데 거기서 한 2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3,000원 일단 목표가에서 이제 매도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또 추가적으로 조정을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종목을 포트에 편입시킬 때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이제 메타버스라는 이슈, 그리고 중국 판권 이제 판호가 이제 열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월봉상에서 바닥권에서 이제 추세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다졌고 이제 상승 추세로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던 그런 와중이었기 때문에 저항 자리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월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바닥권에 놓여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YJM 게임 같은 경우는 그 VR 관련된 게임들을 10개국에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좀 부각을 지속적으로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어저께 이제 급등이 나왔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액션스퀘어 자회사에 그 텐센트라는 이제 글로벌 1위 게임 업체가 있죠. 이 회사에서 200억 정도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신작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신작들 역시 대형 회사들 지금 러브콜을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사라고 기사에 나오던데 애플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아마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쪽에 게임을 서비스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제 좋은 이슈들이 나왔고, 단기적으로 이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 좀 반짝하고 조정이 나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쪽에 보시면 18년도, 19년도에 박스권 횡보했던 이런 구간들이 또 저항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과 가격 저항이 이제 저항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저항 자리들을 또 통과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쉽게 통과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흔들면서 추세는 상승으로 꾸준히 유지해주는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세대 흐름을 보고 이대로 일단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 나올 때 최대한 저점 구간 매수를 해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라면 나쁘지 않게 좀 길게 봤을 때
괜찮은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포트폴리오에서는 이제 종목들이 계속 쌓여가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20%에서 15%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짧게 이제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뭐 시간이 좀 지나서 보면 충분히 나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타버스라는 테마 자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도 이 종목을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음봉이 나올 때 조정이 좀 크게 나와준다. 그러면 한번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주셨습니다. 자, 이 YJN 게임즈의 자회사인 액션스퀘어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 어제 상한가 터치했다가 21%대 종가로 마무리를 지었죠. 중국의 대규모 게임 업체 텐센트가 액션스퀘어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강세를 보인 건데 앞으로 엔비에 대한 판권 협의까지 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 업종들 그리고 게임 관련 ETF 상품들도 최근에 정말 많은 수익률을 가져다 줬다고 하는데 이런 전체적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 이제 주가 보시는 것처럼 YJN 게임에서 이제 뭐 인수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바닥권에서 약 한 뭐 1,400원대부터 해서 상승세를 꾸준히 지금 타서 약 한 500%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고요. 사실 고점을 이제 한 번에 이렇게 형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좀 하긴 어렵습니다. 이제 세력들 같은 경우에 물량을 한 번에 다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이런 이제 이슈라든지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한 차례 더 띄워놓고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 전일 나온 거래량은 뭐 딱히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희망적인 얘기를 좀 막 해드리고 싶긴 한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액션스퀘어 제가 봤을 때 뭐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항권에 월봉을 보시게 되면 이제 매물 저항 자리가 굉장히 좀 두터운 위치에서의 세 번째 공략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만약 주가가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정말 긍정적으로 봤을 때 주가의 흐름이 박스권 횡보하는 수렴하는 흐름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이런 식의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그 액션스퀘어에서 기대작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실적적인 부분이 대단히 좋다, 뭐 썩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보시는 것처럼 적자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텐센트 관련해서 지금 기사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 뭐 지금 뭐 200억 투자 유치가 진행이 됐다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문이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텐센트 같은 경우 중국 진출을 위해서는 이런 중국 기업들과 또 손을 잡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또 글로벌 퍼블리싱에서 또 텐센트가 큰 역할을 또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큰 기업이기 때문에 게임 회사들에서는 지분을 이렇게 주고 투자를 유치를 받는다면 글로벌적인 유통적인 부분에서는 뭐 무리 없이 또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래프톤에서 배틀그라운드에서 봤겠지만 이렇게 이제 또 개발을 또 같이 하면서 지금 출시될 예정에 있는 그런 게임들 같은 경우 모바일 쪽에서도 또 출시가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이제 매출처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액션스퀘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전히 이제 뭐 소문으로 이제 올랐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확정적으로 딱 정해졌다라기 전까지는 기대감은 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점권입니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기대작들이 대박을 터뜨린다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너무 생각하기에는 주가가 4배나 상승했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요.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께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응이 가능한 어떤 자구책,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딱 잡아놓고 진입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액션스퀘어는 지금 조금 고평가가 돼 있다고 말씀드린 만큼 항상 신규 투자 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정보들 더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주식 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도 이주현 전문위원께 이런 주식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자,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전략들 세워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개장해서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